네 번째 논문은 훈련 만족도가 자기 훈련감 및 훈련 추천 의도에 미치는 영향, 비대면 대면 훈련의 비교를 중심으로 하는 제목으로 김태영 연구원님과 김민경 교수님이 작업을 하셨고 김태영 연구원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10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김태영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훈련 만족도가 자기 효능감 및 훈련 추천 의도에 미치는 영향, 비대면, 대면 훈련의 비교를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연구에 대한 발표 순서는 연구 배경 및 목적을 시작으로 해서 한계 및 향후 과제까지 해서 내용들을 정리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활성화 및 비대면 훈련 준비하는 직업 훈련 기관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보자라는 이제 방법을 통해서 이제 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실시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다방면에 면에서 이제 대면 중심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중심으로 변화시켰던 부분들이 직업 훈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디지털화가 사회 변화에 대한 관점 이제 대응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좀 확인하게 되면서 본 연구가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훈련의 패러다임으로서 제시된 비대면 훈련을 준비하는 직업 훈련 기관들이 지금 대다수가 네, 죄송합니다. 대다수의 비대면 훈련 기관들이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하거나 짧은 시간 안에 구축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리하게 이제 추진했을 경우에는 훈련의 질이 하락을 한다거나 학습자 간의 학습 격차가 우려되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지역 내에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을 때 이제 재직자 향상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인천 지역의 그 종사자 대비해서 약 12% 정도가 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활성화에 대한 방안으로서도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좀 바탕으로 본 연구는 훈련에 대한 만족이 근로자들의 자기 효능감 및 훈련 추천 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좀 파악하고요. 훈련생의 자기 효능감의 외계 효과를 검증하여 직업훈련 기관에서 훈련 방법에 따라 바람직한 훈련 컨텐츠와 인프라 제공의 중요성 인식과 더불어서 이것과 관련돼 있는 실무적인 훈련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연구 목적을 두었습니다. 네, 본 연구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훈련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훈련이란 근로자들이 직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도록 관련 지식이나 기술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훈련은 조직 내의 상급자가 부하 직원에게 개별로 지도하는 직장 내 훈련을 좀 얘기할 수 있고요. 또는 전담 부서에서 외부 위탁을 통해 진행하는 것들로 좀 분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정통적인 대면 중심의 훈련 방법을 대안하기 위해서 이제 비대면 훈련에 대한 그러니까 원격 훈련에 대한 내용들도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요. 1982년 제12차 세계 방송통신교육협회에서 비대면 훈련이란 용어를 좀 채택하게 사용하게 되었고 이것이 이제 나아가서는 단순히 이제 교육 매체의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을 통해서 의견을 주고받고 하는 상호 소통 방식의 전제를 이제 확산적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대체적으로 비대면 훈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기 효능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반두라의 사회 인지론의 중요한 개념으로서 개인이 지각력을 가지고 주어진 상황에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대처하는가를 의미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자신이 능력에 대한 주관적 판단으로 선행 경험 그리고 과제 관련 변인 그리고 결과 기대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앞서 살펴본 훈련 유형에 따라 훈련생의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대면으로 진행한 훈련과 비대면으로 진행한 훈련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자기 효능감은 훈련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직업훈련 만족도의 개념과 측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직업훈련 만족도란 커크패트리티의 4단계 평가 모형 중에 1수준인 반응 평가를 통해 훈련생이 교강사의 훈련 내용 및 방법, 시설, 장비 등 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주관적으로 평가된 결과를 훈련 만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훈련 만족도와 관련된 국내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직업훈련 만족도 요인으로 훈련 시설, 장비, 내용, 교강사에 대한 요인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된 훈련 연구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훈련 인프라를 제외한 훈련 운영과 내용, 교강사, 교재와 관련된 요인들을 활용한 사례도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만족도는 이제 훈련 참여자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정성적 훈련 성과로 이제 학습 성취도, 현업 적용도 등 다른 교육 훈련 성과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래 이제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중심으로 훈련 만족도는 자기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을 설정하여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훈련 만족도는 자기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내용과 함께 훈련 만족도의 하위 요인들에 따른 가설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구전에 대한 훈련 추천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추천이라 함은 구전을 통해서 이제 상대방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그 정보에 따라서 정의나 부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훈련에 비유를 한다라고 하면은 훈련생의 훈련 만족도에 따라서 타인에게 추천을 했을 때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훈련 만족도는 훈련 추천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훈련 만족이 훈련 추천 의도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자기 효능감이 매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검증을 통해 재직자 대상의 직업 능력 훈련 개발에 활성화에 있는 의미 있는 좀 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제 훈련 만족과 자기 효능감에 대한 영향 관계, 그리고 훈련 만족과 훈련 추천 의도, 그리고 훈련 추천 의도에 대한 영향 관계의 결합을 통해 이들 변수 간의 관계를 도출하고 자기 효능감의 훈련 만족도와 훈련 추천 의도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연구 가설 및 모형은 보시는 표와 같으니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사용하는 만족도 조사와 동일한 평가 도구를 활용하였고요. 2020년부터 21년도까지 인천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서 재직자 대상의 직무 능력 향상 훈련을 대면, 비대면 방식으로 제공한 A 훈련 기간의 수료생 총 544명의 응답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변수의 조작적 통제 변수는 아래 제시되어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연구에서 독립, 매개, 종속 변수에 대한 내용들은 아래 표에 있으니 좀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연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요인 분석을 좀 실시를 했습니다. 총 6개의 만족도 항목 중에서 교육 운영을 제외한 훈련 콘텐츠 훈련 운영에 대한 내용 항목을 제외하고 총 5가지의 항목들이 2개 요인으로 이제 묶여서 추출이 되었는데요. 이를 이제 훈련 콘텐츠 만족도와 훈련 인프라 만족도로 이제 명명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이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상관관계 분석 및 이제 회계 분석 결과를 좀 실시를 했는데요. 먼저 기술 통계량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좀 아래와 같습니다.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훈련생 다수가 남성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청년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평균 학력은 대학 졸업 이상으로 고학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이제 소속 업종과 훈련 방법의 관계에 부적 관계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는 이제 제조업 종사자의 훈련생들의 현장 실습 중심의 대면 훈련을 선호한다는 것으로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소속 업종과 참여 동기 관계가 정해 관계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이제 지역 내에서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재직자 향상 훈련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도 좀 판단해 볼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직업 훈련 만족도의 하위 요인과 자기 효능감과 훈련 추천 의도 간의 관계들을 좀 살펴봤었을 때 모두 정해 관계로 나타나서 훈련 만족도가 높을수록 훈련생의 자기 효능감 및 훈련 추천 의도와 비례 관계인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훈련 만족도가 훈련생의 자기 효능감 및 훈련 추천 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 효능감의 매개 효과에 대한 영향을 이제 분석한 결과인데요. 보시는 표와 같은 이 점 참고를 부탁드리고 뒷부분에서 연구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한 번에 정리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는 저희 이번 연구를 통해서 대면 훈련 집단과 비대면 훈련 집단으로 나누어 이제 결과를 좀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대면 훈련 집단에 대한 내용이니 이것도 참고를 부탁드리고 뒤에서 한 번에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비대면 훈련 집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이제 분석 결과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훈련 만족도의 두 요인이 훈련 콘텐츠와 훈련 인프라 모두 자기 효능감의 훈련 추천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 결과는 이제 재직자 대상의 직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훈련인 경우에는 훈련 기관에서 훈련 인프라와 그다음에 훈련 콘텐츠를 우수하게 갖추고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아주 가장 효율적인 기관 운영 방법이라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네, 권장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자기 효능감에 대한 매개 역할에 대한 결과인데요. 자기 효능감은 훈련 콘텐츠와 훈련 추천 의도 사이에서 이제 부분 매개를 역할을 좀 수행하고 있었고요. 훈련 인프라 만족도는 훈련 추천 의도 사이에서 완전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제 훈련 기관에서 훈련생의 자기 효능감을 증대할 수 있도록 목적에 맞는 훈련 콘텐츠와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대면 훈련과 비대면 훈련으로 진행된 모델들에 대한 내용들 결과입니다. 우선 대면 훈련과 비대면 훈련 모두 참여한 훈련생이 훈련 콘텐츠 만족도와 훈련 추천 의도 관계에서 자기 효능감이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훈련 인프라 만족도의 경우에는 두 가지 훈련 방법 모두에서 매개 효과 검증이 필요한 전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직업훈련 기관에서 대면 또는 비대면 방법을 활용하여 재직자 대상의 훈련 과정을 제공할 경우에 훈련생의 자기 효능감 증대를 위해서 훈련의 목적에 적합하게 구성된 우수한 훈련 콘텐츠 제공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이제 본 연구의 이제 결론과 시사점에 대한 부분인데요. 본 연구는 이제 훈련 만족도가 훈련 추천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와 자기 효능감의 매개 역할 여부를 좀 밝히기 위해서 실증 분석을 했다는 부분에서 학문적 시사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직업훈련 기관의 컨텐츠와 인프라 중요성에 대해서 밝힌 것으로 이제 직업훈련 기관의 컨텐츠 그리고 인프라 만족도 모두가 훈련생의 자기 효능감 및 훈련 추천 의도의 정적인 영향력을 확인했다는 부분이 이제 매우 크고요. 자기 효능감의 매개 역할은 이제 훈련 인프라 만족도와 완전 매개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훈련 컨텐츠 만족도의 경우 부분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제 재직자 대상의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훈련생의 자기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우수한 훈련 콘텐츠 확보 및 제공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실무적인 시사점으로서는 최근 이슈되고 있는 비대면 훈련과 관련하여 훈련 콘텐츠 만족도가 훈련생의 훈련 추천 의도와의 사이에서 이제 부분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 결과는 이제 비대면 훈련을 준비하는 직업훈련 기관들의 대처 방안으로서 훈련 과정 개발 및 운영의 중요성에서 시사점을 제공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 진행 시의 고려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훈련 만족도의 측정과 관련해서 어떠한 직업 훈련 만족도 요소가 자기 효능감과 이제 훈련 추천 의도의 증가에 좀 기여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훈련 추천 의도를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함에 있어서 좀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 향후 직업 훈련 만족도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본 연구의 결과가 직업훈련 기간에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만족도와 훈련 추천 의도, 자기 효능감에 대한 세분화가 좀 되어서 분석될 필요가 있고요. 재직자 훈련생들의 특성이 정교하게 반영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으로 훈련 만족도가 자기 효능감 및 훈련 추천 의도에 미치는 영향, 비대면, 대면 훈련 비교를 중심으로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종호 박사님 그 토론을 최대한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업훈련 제도와 관련되어 있는 실증 연구를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훈련과 관련된 이슈라서 더더욱 반가웠습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본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는 측면을 고민해 봤습니다. 먼저 측정 도구 부분인데요. 훈련 만족도 측정에 있어서 이 시설 장비 그리고 행정 등에 대해서는 사실 모든 구성 요소가 그 훈련 프로그램 구성 요인입니다. 그래서 훈련 만족도로 지금 정의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차라리 훈련 프로그램 구성 요인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템을 보면 훈련 인프라 만족도에서 강의, 실습실 훈련의 강의 또는 실습실에 대해서는 훈련에 적합하였습니까? 라고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이템 자체가 훈련 만족도를 대변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개 훈련 프로그램 구성 요인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제도적으로는 지금 만족도 수준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걸 아카데믹한 부분에서 접근할 때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효능감 부분도 정의적인 부분하고 자기 효능감과 관련되어 있는 측정 도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존슨의 자기 효능감은 8개 아이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템을 말씀드리면 나는 조직 내에 나의 직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예. 이런 아이템입니다. 근데 지금 자기 효능감과 관련되어 있는 항목을 보면 나는 본 훈련이 현장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효능감보다는 훈련 전이 의도 정도로 정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변수에 대한 네이밍에 대한 지금 조작적 정의부터 조금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분석 방법입니다. 매개 효과에 대한 분석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활용이 많이 되는데 베론과 케니의 3단계 분석을 가지고 지금 보셨습니다. 기존에는 뭐 베론과 케니는 1980년대에 이제 발표가 된 방법이죠. 그래서 최근까지 어떻게 보면 2013년도에 부스트래핑이 나오기 전까지는 소베 테스트하고 베론과 케니를 많이 접목해서 많이 매개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썼습니다. 하지만 베론과 케니는 케니 모델은 2단계에서 독립 변수하고 종속 변수 간의 영향이 꼭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의문이 제기가 되고요. 그리고 소베 테스트 또한 다별량 정규상 다별량 정규상의 가정에 위배되는 경우가 많아서 좀 부스트래핑에 비하면 좀 최근에는 잘 쓰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본 논문에 활용되어 있는 데이터가 샘플 사이즈가 충분하고 그래서 구조 방정식을 통한 분석 방법이 어떤가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조 방정식을 통해서 CFA를 분석하고요. 프로세스 매크로를 활용한 조절된 매개 효과 분석을 하시든 아니면 M+를 통한
조절된 매개 효과 분석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절된 매개 효과 분석 모델은 헤이즈 모델 59번을 참조하시면 보다 좋은 논문에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김종호 박사님 토론 감사합니다. 혹시 간단하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희 이번 논문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신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유신 저자분과 이제 좀 논의를 통해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좀 반영을 해서 좀 더 발전된 논문이 될 수 있도록 의견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네, 내용들 좀 반영돼서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논문 발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